NGO와 국제개발협력 6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이어서 이제 계속 그 사례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네슬레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고 잘 아시죠? 네슬레라는 이제 다국적 기업인데요.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식품 기업입니다. 우유, 초콜릿, 과자, 생수, 커피 등의 다양한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2013년 기준으로 34만 명의 직원이 있다고 합니다. 네슬레는 이제 장기적으로 기업이 성공하려면 주주들과 사회에 동시에 가치를 창출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가능하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고, 이거를 이제 공유 가치의 창출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그 공동의 가치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하는 분야는 식수, 농촌 개발, 또 영양이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네슬레가 이제 원재료를 그 수급받는 그런 공급 기지에 54만 농민들하고 이제 긴밀하게 공조를 하고, 그들이 생산적인 활동을 해가지고 빈곤으로부터 해방이 되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사업의 어떤 필요성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그 식품 회사로 영양에 가장 우선적인 그 전략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영양에 대해서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투자를 하고요. 또 새로운 영양이 풍부하고 건강에 유익한 제품을 개발하는 것에 이제 핵심적으로 그 집중을 했습니다. WHO 세계 식량기구죠. UNDP, UN 개발 계획이죠. 그러니까 WHO하고 UNDP는 영양 결핍은 이중의 고통이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양이 결핍됐다는 거는 다른 고통에 그 더해서 중복적인 어떤 고통을 준다. 그 영양 결핍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겠죠. 그래서 필수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하는 고통은 또 균형 있는 식사를 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과다 체중이라든가 비만, 이런 것들이 다 고통에 해당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슬레는 필수 영양분과 저칼로리, 저염의 균형된 식사를 할 수 있는 영양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그 네슬레 재단이 설정한 기준의 75%,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그런 기준들을 나름대로 만들었는데, 그런 재단의 기준의 75% 정도를 달성하고 있다라고 자체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모유 수유를 권장하는데 모유 수유를 권장하지만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니까 유아 분유를 대용으로 이제 공급을 하는데요. 그 포뮬러의 생산 공급의 전반적인 거에 관해서 WHO의 코드에 기초해서 이제 그 모니터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맞는지 틀리는지 적합한지의 그런 적합도 같은 거를 이제 테스트를 한다는 것이고요. 네슬레 헬시 키즈 프로그램을 64개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그 저소득층의 소득 수준에서 구입 가능한 질이 좋은 영양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거에 목표를 뒀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낮지만 그래도 좋은 제품을 그 먹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의지겠죠. 그래서 요오드 영양소가 강화된 그 매기 제품을 이제 그 생산을 했는데 86만 톤을 생산을 해가지고요. 전 세계에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매기 제품에는 고기 스프, 양념, 국수 등을 이제 포함을 했다 그러는데, 이런 제품들을 그 소득이 낮은 지역에서도 구매해서 그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고요. 또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카라비안, 태평양 지역에는
철 영양소의 강화 제품을 개발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철 성분이 우리가 이제 혈액을 만들거나 이렇게 빈혈을 예방하거나 하는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을 그러니까 저개발 국가나 저소득 지역에서는 영양의 불균형이 있어서 이제 그런 철의 부족 현상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철 영양소 강화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성과로 영양 있는 재료나 필수 영양분을 증가시킨 제품의 수에서 1년 만에 한 25%, 20%에서 25% 정도로 증가를 했고요. 계속 이제 영양이 있는 어떤 그런 제품들을 이제 개발을 했다라는 어떤 증거가 되는 거죠. 또 다른 한 축에서는 염분, 설탕, 트랜스지방, 지방, 칼로리, 색소를 감소시킨 제품을 이제 개발하고 연구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3배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1년 사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성과가 집중적으로 네슬레라는 다국적 기업이 저소득 저개발 국가에 대해서 이제 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 차원의 국제개발 협력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농촌 개발과 책임 있는 생산 소싱 부분에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교육 훈련 농민 수를 획기적으로 늘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속 가능한 농업 창안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도록 독려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이제 활성화를 시켰고요. 그 결과 이제 아동 건강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은 아동이 54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고요. 영양 보건을 위해서 개선된 제품 수도 6,600개에 이르고요. 또 네슬레의 원재료를 생산하는 그런 농민들이 69만 94명 모두 다 이제 농촌에 위치를 하겠죠. 그게 결국엔 농촌 개발에 기여를 했고요. 또 금융 지원도 했는데 농민들이 이제 그 금융 지원을 받아서 생활을 더 윤택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리고 남아시아 지역에 깨끗한 식수 프로젝트를 시행을 해서 10만 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고요. 또 그린하우스의 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는 그런 운동을 벌여가지고 환경오염에도 기여를 했다라는 성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17번째는 신젠타라는 어떤 다국적 기업인데요. 신젠타는 라틴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함께 불러 모은다는 의미를 가진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스위스 바젤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종자와 농약, 살충제를 판매하는 농업 다국적 기업입니다. 그래서 열대기후에 적합한 품종을 개발하는데 오랫동안, 그러니까 11년 동안 R&D 투자를 해가지고 농민들이 절반의 농작 기간에 동일한 양의 사탕수수를 수확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품종을 개발했다는 것, 생산성을 높인 거죠. 결국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아지면서 사탕수수 재배에 필요한 물이 농작 기간이 줄어드니까 물이 30% 이상 감소를 했고요. 이 실험 재배에 인도 농민 2,000명, 콜롬비아 농민 1,000명이 참여를 했고 또 실험 재배를 한 농지만도 10만 헥타에 이른다고 합니다. 사업 내용은 신젠타가 이제 공급자 선정의 기준을 보건, 안전, 환경, 노동, 인권에 대한 어떤 글로벌 기준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철저하게 이제 모니터링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또 화학 물질 공급자 이제 사정을 실시하는데 이런 이 중에 이제 절반 이상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이제 방문을 해가지고 화학 물질의 오염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건과 안전, 아동노동, 노동자 권리, 임금과 수당, 노동 시간,
성희롱과 남용, 또 차별, 이런 것들을 이제 주요 그 사정 항목으로 해가지고 어떤 그 농민들이 더 그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제대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다고. 이 신젠타의 개발 협력의 성과는 농민들의 지속 가능한 생산성 증대가 자연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의 결과이며 농촌 경제의 가치 창출의 실천이다. 라고 이제 그 성과를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신젠타는 그 사업을 수행하는 개발도상국가하고 지역사회 경제에 기여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그 지역의 농토를 개발하거나 농토를 개발해서 농민들이 제대로 된 작물을 그 재배하고 수확하는 어떤 그런 그 기준들, 그런 어떤 방식들을 그 전달을 한 것이죠. 그리고 90개국에서 2만 7천 명의 임직원들이 일을 하는데요. 그, 이 지역 전체를 그 저개발 지역을 바꾸면서 거기에서 이제 그 공급 체계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젠타가 그 필요로 하는 그런 원재료, 또 신젠타가 생산하는 제품을 가지고 그 지역 사회의 어떤 농토나 그런 그 환경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함으로써 이제 그 수익을 늘릴 수 있는 어떤 구조를 갖도록 이제 지원을 했다라는 게 개발협력의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번째는 테라팍인데요. 스웨덴의 다국적 기업입니다. 스웨덴의 낙농기업인데요. 50년 동안에 이제 아시아, 아프리카의 학교 급식 프로그램을 시행을 했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했지요. 여기도 이제 그 WHO나 UNDP 등의 국제기관, 또 개발도상국의 정부, 또 NGO들하고 이제 공조해서 아동들의 빈곤 감소에 이제 기여를 하겠다라는 이제 그 목표를 가지고 그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지역의 낙농민들의 우유 생산에 의존하는 그 지역 농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를 하면서 이제 그 곁들여서 아동의 영양 실조와 건강 개선에도 기여하는 다국적 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농 기업이어서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 원재료인 그런 그 우유를 생산하는 그런 농민들의 그 소득 증대도 그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아동의 영양 실조하고 빈곤의 감소에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 테라팍은 아까 얘기한 대로 50년 이상 학교 우유와 급식 프로그램을 시행을 해온 그 기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2008년도에 세계 금융 위기가 왔죠. 그래서 세계 이제 식량 위기가 발생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분유의 공급이 이제 제한적인 상황에서 가격이 2배 이상 분유값이 폭등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이제 봉착을 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개발도상국의 소낙농인들의 우유 생산이 늘면서 소득이 증대되지 않고 품질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낙농인들이 우유 생산은 늘어났는데 그 품질을 관리하는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품질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면서 가격이 올라가고 품질은 낮아지고 하는 어떤 이중적인 그런 부담이 생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순된 어떤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낙농허브 프로젝트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낙농민이 직접 운영하는 대규모의 상업적 농장을 구축하고요. 프로세스 비용 절감으로 수익을 증대하는 구조를 만들었는데
이런 프로젝트를 시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파키스탄을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파키스탄은 세계 3대 우유 생산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600만 젖소가 연간 370억 리터의 우유를 생산하는 어떤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낙농허브라는 프로젝트를 시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 파키스탄이다. 이렇게 선정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시작을 했고요. 또 이 낙농업이 파키스탄에서는 파키스탄 총 생산량의 11%를 차지할 정도로 기여도가 높고요. 그런데 이제 생산성은 낮고 품질은 또 좋지 않고 해서 이 제대로 그 가격을 인정받는 어떤 그런 비즈니스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수익성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낙농 허브를 구축하기 시작을 했죠. 낙농 허브는 800에서 1000여 소낙농민들을 중심으로 20개 마을이 참여를 했고요. 1만여의 젖소들로부터 우유를 공급받아서 이제 규모의 경제를 창출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테라팍은 어느 국가에서나 낙농업에 대한 개발을 지원할 수 있고 또 그 생산하는 어떤 그 서비스 공급자이자 지원자의 역할을 같이 병행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또 이 그 프로그램 디렉터들은 빈곤 퇴치 대상 지역이나 아동 영양실조의 위기 상황에 대한 파악 등을 기획 단계에서부터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실행에 이르는데 다 책임을 맡아서 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개발 협력의 성과는 일단 뭐 기아하고 빈곤이 감소했겠죠. 또 그다음에 아동 건강이 개선이 됐겠죠. 또 지역 그 낙농민들, 지역 주민의 소득이 증대하고 일자리가 제공이 됐고요. 또 지역의 역량 구축이 됐고, 이제 아동들이 영양이 개선되고 건강해지니까 학교 등교율이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또 농업 생산성 증대에도 성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낙농민들에게 주는 혜택은 가축의 건강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소득과 교육을 실시한 거고요. 세계 최고 수준의 우유 생산과 프로세스 기술을 이제 전수를 해서 우유 생산량과 품질이 동시에 개선이 되고 지역 시장에서도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고 또 저렴한 우유를 판매할 수 있는 어떤 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방글라데시에서도 이와 같은 프로젝트가 이제 빈곤 감소의 성과를 이룩했는데요. 소규모의 낙농 생산을 하는 소낙농민들이 우유 대부분을 생산하고 여러 지역으로 낙농 허브가 확대, 구축, 운영되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소득이 실제로 2010년에 프로젝트 이전에 100달러에서 133달러 수준으로 증가를 했고요. 또 학교 급식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개발 협력의 성과도 높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계 60개국에서 6,700만 명의 아동들의 급식을 위해서 82억 팩의 우유 제품들을 낙농업자하고 파트너가 돼서 이제 공급을 하는 그런 그 사업의 성과를 이룩하고 있습니다. 19번째는 에보트라는 미국의 다국적 기업인데요. 세계 150개국 이상에서 7만 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그 세계 최대의 건강 케어 다국적 기업입니다. 의료 진단 설비라든가 유아 분유, 시밀락. 여러분들 시밀락 아시죠?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고 아마 시밀락을 먹고 성장한 아마 여러 학생들도 여러분들 중에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우리나라 그 분유가 품질이 그렇게 이제 그 담보되지 않았을 때는 그 미국에서 시밀락 분유를 이렇게 수입해서 그 먹이는 그런 부모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건강 케어 제품, 또 의약품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 시밀락은
모든 사람들의 건강과 웰빙을 위해서 혁신적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또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약품과 보건 서비스의 장벽을 없애겠다라는 거고, 또 환자와 소비자들에게 삶의 질 개선을 하고 전문적인 보건 인력의 교육에 투자를 하겠다. 환경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또 지구의 기후변화의 위기와 식수 부족 등을 최소화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보트의 글로벌 시민 정신은 중국, 브라질, 인도 등지에서 이제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그러니까 그 에보트가 생산하는 제품을 공급해주는 그런 어떤 지역이라는 것이죠. 소수층, 여성, 중소기업, 또 전역 군인을 배려해서 공급 물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이제 고용을 했다기보다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런 대상들한테 그 재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급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수층의 공급 물량 금액도 이제 많이 늘었고요. 또 여성의 경우도 많이 늘었고요. 여기서 이제 각각의 계층에 대한 그 물량 금액을 보면 소득이 증대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2001년부터 10년 동안에 탄자니아 정부와 이제 PPP 방식으로 이제 보건의료 현대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탄자니아 국민 모두에게 그 혜택을 주는 보건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걸로 이제 그 기금은 인프라 현대화를 하고요. 보건인력 교육 훈련을 시키고요. 또 병원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또 고품질의 검사 접근 기회를 확대하는 데에 돈을 투자해서 이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개발 협력의 성과를 보면 탄자니아의 최초로 응급의료실을 개설을 해갖고 12만 명 환자에게 긴급생명구호 서비스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래진료센터를 이제 신축을 해가지고요. 100만 명 이상의 환자들이 이제 병원에 오고 갈 수 있도록 만들었고, 그 농촌이나 오지에 90개의 진료실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현대화된 진단과 검사실의 신축 운영으로 양질의 검사와 치료 서비스를 하는 병원을 전국에 23개를 만들었고요. 또 보건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기도 했고요. 또 에이즈 감염자 서비스 개선이라든가 또 탄자니아 전체에 이제 그 에이즈 감염자들이나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약 20만 명에 달하는 아동과 가족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을 했고, 또 여기에도 이제 특이한 거는 그 에보트의 임직원 자원봉사 활동을 같이 이제 병행을 한 거죠. 전문 인력, 의료 전문 기술을 가진 인력들, 또 교육 훈련에 참여하는 인력들을 자원봉사 활동으로 해갖고 10,000시간 정도 그 자원봉사 활동을 참여하는 그런 그 성과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20번째 그 사례로는 헬스스토어 파운데이션인데요. 미국의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 헬스스토어 파운데이션은 개발도상국의 많은 아동들이 전염병으로 사망하는 현실에 대해서 이제 해법을 찾은 건데요. 기초의약품을 지원해서 전염병의 70에서 90%를 치료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미션을 수행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여러 지역의 이제 간호사나 보건 의료 직원들이 헬스 스토어를 소유해가지고 그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운영을 하도록 이제 지원을 했고요. 2000년도에 케냐의 첫 민간 보건소인 아동가족 건강 숍을 개설을 해서 말라리아, 설사 등의 치료약을 공급을 했습니다. 이런 그 CFW, 아동가족 건강 숍이죠. 이 CFW 모델은 소형 약국과 진료소의 네트워크이고요.
또 우선적으로 빈곤층에게 필수 의약품을 공급하는 미션을 갖고 있습니다. 말라리아, 호흡기 질환 등 가장 보편적인 사망 질환에 타겟이 맞춰져 있고요. 또 치료약 공급뿐 아니라 교육과 예방 활동에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그 그러니까 중저소득층의 여성들과 아동들이고요. 대상은 농촌에서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인데, 이 CFW 숍과 진료소는 인구 5천 명 규모의 농촌 지역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협력 사업의 성과는 그 CFW 프랜차이즈 숍이 이제 개인 간호사나 보건 직원들이 이제 운영을 하는데,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교육 훈련을 또 받아서 운영을 하면서 이제 소득이 보장돼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요. 케냐의 경우는 2006년까지 이제 보건직 소유의 40개, 간호사 소유의 26개를 합쳐서 이 숍이 많이 늘어났고 연간 47만 명의 환자에게 보건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5년 동안 케냐 전체의 네트워크에서 250만 명의 환자들이 이제 서비스를 받았고, 환자의 80%가 여성과 아동으로, 아동 취약층이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죠. 그 보건 직원들은 연간 200에서 400달러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받았고요. 간호사들은 클리닉을 운영해서 연간 1000에서 1400달러의 소득으로 안정적인 어떤 그 소득 확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올랐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는 일반적인 시장에서 소득은 이제 보건 직원은 한 300달러 정도 되고요. 간호사들은 한 400달러에 된답니다. 그러니까 CFW 운영이 훨씬 더 많은 소득과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있다는 성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5개 사례를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또 그 국제개발협력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